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 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모든 폭력 범죄를 비난하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결의안을 당파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쿵후 등으로 표현하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공화당은 이 결의안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가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서 특별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친아메리카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연방이 아니라 로컬에서 관장하는 게 법이고 교육 전문가들은 백인들을 분노하고 불안하게 하는 선거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은 백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오늘 격전지면서 조기 투표가 시작된 미네소타주를 방문합니다. 주지사는 제발 바이러스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라스무센 조사는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번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전화와 온라인 조사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가고 3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재난기금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푸에르토리코 태생 유권자가 1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가 트윗했습니다. 퓨 리서치사 여론조사 결과 만일 오늘 백신 접종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국인 49%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끝이라는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잡지 애틀란틱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비디오 공유 앱 틱톡의 인수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지널 명령과는 달리 오라클은 틱톡을 소유하지 않고 틱톡의 대주주는 여전히 중국 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가장 크게 이긴 측은 중국,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소주주가 될 트럼프 대통령 정치 후원자가 오너인 오라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인도 관련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그 앞부분에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인종 문제, 물론 미국에서 최근에 인종 문제 하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 차별이 강하지만 그게 다 소수 인종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코리안 아메리칸까지 포함한 그런 문제, 그리고 역시 그 대선 때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그 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역대 현 대통령이나 다 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선이 어디까지냐, 염치는 지켰느냐, 그 부분만 이제 조금 체크해 보면 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완전하게 그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원의 결의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원에서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 더구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차별이 심해서 그게 이제 물론 이 결의안에 대통령 이름이라든가 공화당 정치인 이름은 없었지만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또 심지어는 백악관 그 출입기자, 그 여성 출입기자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국계가 있는데도
쿵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성 기자가 백악관 스태프들이 내가 있는데 쿵후 바이러스라고 비아냥거린다는 얘기까지 토로를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덜하지만 에이시안이 없는 곳에서는 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차이니즈 아메리칸인지 차이니즈 아메리칸인지 구분이 조금 힘든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좀 클래스가 없는 사람이죠. 인격적인 클래스가. 그런 사람들이 혐오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공직자들이 비난을 해야지 되고 강하게 비난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혐오 범죄잖아요. 일종의 인종 혐오 범죄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정말로 당파적이었습니다. 찬성이 243대 반대가 164니까 공화당 의원 얼마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름, 공화당 이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오래 함께 갈 것이니까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말의 폭력이 됐건 현실적인 폭력이 됐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공화당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 대처했던 것을 중국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 같은 얘기를 한다. 중국을 악마화하는 선거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의 그 같은 반대에 대해서 공화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입니다. 케빈 맥카티 의원은 아니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경기부양책 등등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을 통과시키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 그룹이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anti discrimination 그룹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초기에는요. 중국 식당 같은 경우는 판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매를 맞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쭉 어제 이 표결이 이어지기 전에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니즈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라고까지 백악관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전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중국 바이러스 맞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 사시는 많은 한국 분들은 특히 초기에는 시선 같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하원에 결의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항상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을 해서 모든 소수 인종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당이니까 이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별로 놀랍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슷한 시간에 본인이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로 아메리칸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은 좌파가 수십 년 동안 미국 어린이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미국 어린이들에게 미움을 가르쳤다. 이게 무슨 노예제도의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육 커리큘럼 위원회의 이름을 1776년 위원회라고 붙인다고 했습니다. 왜 1776년이냐 하면은
1600년대에 1619년 프로젝트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1619년 프로젝트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으로 이제 노예들이 오고 그때부터 미국의 역사를 따져봐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1776년 미국의 그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독립기념한 날이요. 여기서부터 미국은 시작이다 하면서 1776년 이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새로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한국의 예를 들어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어떻게 미국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아메리카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미국의 훌륭한 역사에 대한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지 된다. 이게 요즘에 이제 cancel culture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통령의 그 말과도 통하는 것이죠. 오늘의 미국 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부연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애국적인 엄마와 애국적인 아빠들이 미국에 대한 거짓을 교육받아 아이들이 미움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교육자들이 왜 증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교육 전문 기자도 남부를 굉장히 많이 취재한 기자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앵커가. 아직까지도 미국 남부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노예제가 가장 성했고 본인들의 조상이 노예였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에서는요. 지금도 아예 예를 들어서 노예였다가 탈출했다가 다른 노예들을 풀어줬다던가 이러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볼 때는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없답니다. 노예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도 있고요. 이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한 가지는 아직도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의 교육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정부에서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로비를 해서 미국 교과서에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넣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저께 밝힌 바로 이 특별교육 커미션을 만들어서 친미국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겠다 하는 이것도 역시 선거 때 이제 선거와 연관된 선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가리켜서 좌파 폭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 폭동 세력은 미국이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압제로 세워졌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의 시대에 지금 50일도 안 남았어요. 46일 정도 남았죠. 11월 3일이 투표 당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백인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또 백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 인구 숫자가 소수 인종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백인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한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었던 내가 누렸던 특권 같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해서 백인들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젊은이들을 나치 독일이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나치 당이 원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교육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연방이 아니라 로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어제 한 90분 정도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어제는 CNN 방송이 주최를 한 타운홀 미팅이었고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이제 사람이 차 밖으로 나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질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주차장에서 그 보여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나는 이렇게 그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같은 모든 그 지킬 것을 다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그 이 땅에 살면서 백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이 말하진 않았지만 그 가장 극명한 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준비하고 느끼고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았어야지 됐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산 것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가 그 유대계인 남편과 제일 처음에 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할 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너무 릴렉스했는데 본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 철저히 했나 뭐 철저히 했나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또다시 잘 알던 오래 연애를 하던 이 남자와의 백인과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갭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본인은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을 누렸다. 이것도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밥 우드워드가 우리 같이 백인인데 백인으로서 어떠한 그 특권을 그 누려왔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엠패티 같은 것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너 쿠레이드 마셨냐? 그런 소리 하면은 뭐 다른 백인들이 싫어한다던가 뭐 이런 거죠. 정말 뭐 어떻게 되고 싶어? 뭐 이런 형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얘기한 그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뭐 오디너리 조라고도 불리지만 본인이 이제 보통 사람이고 많은 힘 없고 아니면 그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같은 이제 선거 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이미지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그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난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1%포인트 여론조사 결과 앞서갔습니다. 이것은 라스무센이 이제 계속 날마다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스무센은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해서도 날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AP통신도 얼마 전까지는 날마다 그 트래킹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 않고 라스무센만이 하는데 아직도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전국적인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7%,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6%인데 같은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불과 뭐 한 달쯤 전에는 뭐 10%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서간 것이고 아직은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라스무센을 제외하고는 바이든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라스무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긴 것이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라스무센이 항상 C- 정도의 평점을 받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모든 여론조사를 총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Real Clear Politics라든가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평점 주는 것을 보면 C- 뭐 C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라스무센이 만들어진 게 2003년도 그다지 길진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구로서 역사가 2003년인데 처음부터 보수 쪽에 그 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스무센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여론조사는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C- 정도의 평점을 받는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한국 매체에서
그 라스무센만이 지난번 대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2016년 11월 18일에 더 힐의 보도를 보시면,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링크가 돼 있으니까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건 라스무센의 주장입니다. 그 해가 선거가 11월 8일에 있었는데 11월 7일에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1% 파퓰러 보트에서 앞서간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접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이 퍼센티지가 이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누구와 누가 상대를 하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마지막에 가서는 뭐 3%에서 4%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했는데, 라스무센은 1%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는 라스무센이 가깝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이긴다라고 여론조사를 내놓은 곳은 그 먼마우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여론조사이냐, 여론조사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가 가능하면 우리는 팩트에 가까운 것을 간다고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후보나 어떤 당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스무센은 분명히 공화당 성향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는, 그럴 때는 이제 질문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100% 전화와 온라인 여론조사였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거철이에요. 뭐 46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벌써 조기선거가 시작된 주가 많아서 오늘도 4개 주가 추가로 조기선거 하는데, 전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조기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도 조기선거가 치러지는 주를 방문을 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그리고 2군데가 더 있는데요. 버지니아, 와이오밍 주가 이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의 이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후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는 어제 타운홀 미팅을 했으니까 오늘은 아마 노조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캠페인을 한답니다. 미네소타 지역은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4만 5천 표 차이로 이겼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겨볼까 했지만 최근에 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다시 블루, 원래 미네소타는 오랜 동안 블루였었죠. 미네소타에서 노조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국 분들 유학하시면 노조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물론 경제 커리큘럼에도 의무가 돼 있고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미드지라는 곳에서
그쪽이더군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주지사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주지사가 제발 후보들 오면은 우리 주 법 좀 따라주세요. 마스크 쓰기 하고 거리 두기 하는 그런 것인데 미네소타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40% 정도가 조기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시작이 됐는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벌써 2주일 전에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고 플로리다주는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에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9월 2일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9월 2일을 기준으로 8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보다 5만 5천 명이 많았으니까 80만 명에서 5만 5천 명이 많았으니까 꽤 많이 더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투표율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9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모두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얼리 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주들이 많죠. 시작된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10월 말이죠. 투표에 다가가서 그제서야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에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투표장도 부족할 것 같고 하니까 조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리 보팅이 있는 주가 뭐 캘리포니아, 뭐 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뭐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20군데도 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부 메일로만 투표하는 주도 있죠. 미국의 워싱턴, 오레곤, 콜로라도, 유타,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 주도 전부 우편으로만 투표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우편 투표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모든 것이 교육 커리큘럼만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투표 방식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도 있고 부재자 투표도 있고 부재자 투표를 직접 본인이 어디 갈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인펄슨으로 뭐 하게 하는 그런 주들도 있고 방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사기다. 우편 투표를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플로리다주를 우리가 지고도 캠프 측에서 이길 수 있어. 플로리다주 꼭 이기는 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고 투표 결과는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이 말이 굉장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슈였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꼭대기에서 민주주의의 그 공정함과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거에서의 깨끗한 승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고가 그렇게 파퓰러 보트에서 많이 이기고도 그것도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이 가서 플로리다에 가서 거기서 법원에서 판결 내고 한 것에 깨끗이 손들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공화당 의원들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건 미국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대통령이 한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개표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 결과를 알게 된다. 유타가 지역구인 역시 공화당의 미 럼니 We will know. 우리는 투표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메인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 텍사스가 지역구인 존 코닌 의원도 마찬가지.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투표 그 당일은 모르게 될 수 있어도 이게 바로 얼마 전에 그 악시오스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고 계산을 통해서 보도를 했었던 점이잖아요. 투표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우편 투표가 올해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봉하면 개봉할수록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요즘에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완전히 그 토스업 지역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중진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거기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결과가 부정확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투표 결과는 정확하고 투표 결과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는 공화당들에게 우편 투표에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투표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공화당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겁이 조금 덜하고 민주당에 비해서 투표장에도 많이 가고 투표율도 높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투표를 하기에 투표 날이 미국이 할러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투표를 하기에는 조금 더 그 여유로운 경제적으로나 환경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역구에 투표장도 더 많고 그 투표는 공화당에 조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리맨더링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케빈 맥카시는 이번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의 투표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계속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면 공화당에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FBI 국장, 대통령이 그 임명한 국장입니다. 크리스 레이 국장은 어제 그 의회 증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BI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뭐 대선 개입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우편 투표가 부정확한 거,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FBI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투표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잘못된 이건 정보도 아니죠. 잘못된 마구잡이 말들을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한다라고 FBI 국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 후보의 뭐 타운홀 미팅은 별로 뭐 특이할 만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디 더 첨부를 하자면, 본인이 미국의 일하는 가정, 그 워킹 클래스를 위해서 아주 잘 일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말이 점점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킹 클래스의 어떤 말하자면 워킹 클래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속이는데, 그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런 형태로 말을 했고요. 본인은 이미 성공한 사람보다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생각을 한다 하는, 거기에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찰국장들과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역시 커뮤니티 리더들과도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조 바이든을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은, 조 바이든은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위스콘신에서 선거 유세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텔레프롬프터 2가지 앞에다가 두고 했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텔레프롬프터 보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는 텔레프롬프터에 써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죠.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트랙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텔레프롬프터를 이렇게 2개를 보고, 사진으로도 뻔히 보이던데요. 어제는 텔레프롬프터를 2개를 보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선거 유세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거 좀 너무 많이 얘기가 돼서 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겨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중요한 문제들이 순간순간 어느 지점마다 딱 매복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쿠키 선생님 지금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이 빡빡한 뉴스를 하다가 살포시 웃음이 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웃음이 살포시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오늘 이따가 아니라 다들 싱글벙글 쇼 때 봬요. 저희 1시부터 3시까지 하죠. 저는 오늘 집사람이 쉬는 날이라 안과랑 병원 어포인트먼트
가 있어서 운전기사로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라는 얘기하셨는데 저희 28주년 기념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쿠키 선생님 추첨했는데 그 채팅창에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추첨되셔서 큰 상품 당첨되셨으니까 혹시 연락 안 하셨으면 저희 라디오 방송으로 연락해 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퓨 리서치사가 어제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49%가 맞지 않겠다. 이제는 반만 맞겠다는 얘기예요. 51%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2% 그리고 나 정말로 안 맞아 하는 사람 뭐 20% 조금 넘고 있는데 지금은 49%가 맞지 않겠답니다. 이 퓨 리서치사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은 44%가 맞는다고 하고 민주당이 더 많네요. 58%, 아프리칸 아메리칸 성인 32%, 백인이 더 많이 맞겠다고 했습니다. 52%, 히스패닉 56%, 여기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조사 그룹에 넣었네요. 72% 가장 많이 맞네요. 정부를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부작용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76%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작용이라는 게 뭐 모든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약도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예방접종을 받고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선거철이라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한 8가지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서 빠르면 뭐 10월 말 뭐 11월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는 한 달, 2달쯤 전일까요? 잡지 애틀란틱이 백신 나와도 그 별 소용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사라지는가? 천천히 사라질 것이다. 그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정도면은 사라졌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기사를 심정적으로 썼느냐? 절대로 심정적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을 쭉 인터뷰하고 해서 뭐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줄리아 마르코스 같은 하버드 의대 병리학자 같은 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끝났다는 기준을 정하기조차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휴전 정도? 정전 정도?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스티븐 몰스 역시 병리학자예요. 완전히 이 전염병이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좀 많이 전염되는, 퍼지는 이런 것이 끝났다는 건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6개월 이상 연구한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안전한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데 백신이 나온다 한들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월 달에 나와도요. 11월 달에 나와도 여러분께서 당장 맞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국장이 빨리 나와도 빨라야 내년 뭐 몇 월쯤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맞기 시작할 것이다. 긴급 의료 요원을 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와도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세요. 전문가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애틀란틱이 생각을 해보니까 3월 말쯤에 대통령이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를 오픈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뷰티풀 하느냐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주 밀어붙이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때 안 됐고 그리고 7월이었나요? 그때가 6월 중순이었군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저 이 기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6월 같지는 않은데 6월 중순입니다. 기록이 맞겠죠? 기억보다는 6월 중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썼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2차 감염이 올 것이라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등 과장을 하면서 패닉 상태에 사람들을 빠뜨린다. 패닉 상태에 빠뜨리지 말아라 하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틀란틱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끝이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이 정도면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틀란틱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집중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타투를 그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 형태지 이제 내년 1월이 된다고 2월이 된다고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 이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전 그 아주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 어드바이저가 조 바이든을 지지했거든요. 7월 달인가 그만뒀습니다. 올리비아 그 트로예라는 분인데 이분은 국토안보부, 테러리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세 가지를 같이 어드바이징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바이든을 지지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을 위험하게 한다. 대통령의 말을 보면 경악스럽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짜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차라리 이게 생긴 게 낫다고. 나 악수하는 거 싫고 정말 싫은 사람과 악수하기 싫은데 악수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실제로 또 백악관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기업인들 불러놓고 마스크 만들어 화장지 만들어 할 때 그 기업인들한테 악수 청하고 했거든요. 하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나요? 그럴 때 그 기업의 총수들이 아주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딱 악수 청하는데도 그 악수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딱 팔꿈치 악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 사람들과 악수하기 싫은데 그것도 싫은 사람과 하기 싫은데 잘 됐어.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본인은 이 올리비아 그 트로예 씨는 이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충심을 다한다고 대통령이 바뀌질 않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요즘에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많아서 이분도 또 다른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런 그룹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속하는 26명 가운데 한 명인데 그랬더니 부통령이 뭐 본인이 다 뽑아서 일하고 한 사람인데 비난 많이 했고요. 그에 비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 있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고 일할 때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나 그 사람 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데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틱톡 말씀드리고요. 푸에르토리코가 마리아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3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다가 푸에르토리코 태생이 플로리다주 격전지의 유권자가 100만 명 이상 되거든요. 한 1,600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플로리다주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죠. 푸에르토리칸의 표를 그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는 여기에 거기에 아직도 교육이 그렇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연방 정부에서 기금을 줘야지 됩니다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척 슈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you